예, 이제 43번부터 다시 뵙겠습니다. 43번. 다음은 조선 후기 붕당의 원인을 나열한 것이다. 이를 순서대로 바르게 연결한 것은 해가지고 최초의 붕당은 동인과 서인이죠. 동인과 서인. 선조 때 그 원인은 뭐야? 먼저 척신정치 청산 문제를 둘러싸고 살인들이 최초로 분열하게 되는 원인이 이거죠. 그래서 요걸 줄 수도 있고, 그러나 이제 결정적으로 동인과 서인이 분열되는 것은 이조 전랑직이지. 이조 전랑직을 사이에 두고 김효원과 심의겸이 다퉜다. 그래서 요게 동서의 붕당의 원인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조 전랑이나 척신정치가 나왔으면 그게 항상 먼저야. 척신정치는 없는데 이조 전랑직은 나왔죠? 그게 먼저야 항상. 그럼 이제 니은으로 시작되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동인 안에서 두 개로 갈라지죠. 동인 안에서. 그게 바로 정열입 모반 사건이지. 정열입 모반 사건. 이 모반 사건으로. 그래서 이걸로 이제 이때 많이 좀 동인 내에서 강경하게 처형당하는 애들이 서경덕 학파하고 조식계열이지. 걔네들이 강경파, 이황계열은 온건파. 그 다음에 정철의 건저희 사건. 정철의 건저희 사건이 나온다. 이게 이제 남북붕당의 원인인 거지. 그래서 남북붕당의 원인은 정열이 모반 사건이 나오거나 아니면 정철의 건저희가 나오거나. 그러면 정열이 모반 사건 나왔지? 그럼 그게 먼저, 그 다음에 정철의 건저희 사건. 그게 다음이죠, 뭐. 그래서 니은, 기역, 디귿 이렇게 가지. 니은, 기역, 디귿. 니은, 기역, 디귿으로 가는 건 2번밖에 없지. 그리고서 이제 서인과 남인 간에 이제 하다가 숙종 때, 뭘로? 경신황곡을 계기로. 경신황곡을 계기로 서인이 노론과 소론으로 붕당이 되는 거지. 이건 서인이 노론과 소론으로 붕당이 되는 원인이다. 그래서 답이 2번이다. 44번. 조선후기 통치체제의 내용으로 틀린 거. 1번. 조선후기에는 비변사의 기능이 강화되면서 의정부와 육조 중심의 행정체는 유명무실해졌다. 맞지 이거? 2번. 임진왜란 이후 비변사는 전현직 정승을 비롯해서 육조 판서와 참판, 각군영 대장, 대제학, 광하유수 등 국가의 중요 관원들이 모두 참가했다. 요거 조심해서 읽으라고 했지. 만약에 이런 문장이 나오면 그거 하나 바꿔 나올 수 있어. 뭐 육조 판서 이러면 안 되지. 공조를 제외한 5조 판서. 2번. 3사의 언론 기능은 상대 세력에 대한 비판을 통해서 자기 세력의 유지와 상대 세력이 견제에 앞장서고 있었다. 3사. 맞죠? 이조와 병조의 전랑들. 이걸 이조 전랑, 병조 전랑이라고 하는데 얘네들은 문관의 인사와 무관의 인사를 담당하고 있는 관직이다. 후임자 추천권을 갖고 있다. 3사 관리 임명 동의권을 갖고 있다. 그게 이제 특히 이조 전랑이 그렇지. 그래서 이게 붕당의 원인이 되는 거죠. 맞다. 그래서 틀린 것은 2번. 45번. 조선후기 군사제도 변화 내용으로 틀린 거. 임진왜란 때 설치된 훈련도감은 삼수병으로 편성되었는데 이들은 장기간 근무를 하고 일정한 급료를 받는 상비군으로서 의무병이 아닌 직업군인의 성격을 지닌 군인이었다. 2번. 이괄의 난을 계기로 설치된 총육청은 효종 때 북벌운동의 중심군역 역할을 했다. 아, 틀렸습니다. 이괄의 난을 계기로. 자, 인조 때 누가 주도했다고? 서인. 그리고 외교정책을 바꾸지? 친명배금으로. 그렇지? 그 다음에 논공행상의 불만을 품고 이괄의 난이 일어나죠? 계속 반복하는 거죠. 이거 아까도 썼고 저번 시간에도 썼고 이거. 그 다음에 이게 바로 정묘호란의 원인이 되는 거지. 그래서 후군과 형제관계를 맺는 거지. 이때 인조가 강화도로 피난 가기도 했지. 정열입, 정봉수, 이립 등이 활약을 했지. 그 다음에 이제 후금이 더 강해져서 청이라는 국호를 세우고 명나라를 멸망시켜버리지. 그 다음에 조선에 대해서 군신관계를 요구해왔지. 그런데 이제 이때 그래서 주화론, 주전론 이렇게 대결하다가 주전론으로 기울어지자 결국은 청나라가 쳐들어온 거지. 그게 병자호란이다. 병자호란은 남한산성에서 항전했으나 결국은 항복을 해서 청과 군신관계를 맺는 거지. 두 왕자가 인질로 끌려가고 소현세자, 복림대군, 사막사 등이 인질로 끌려가고. 그 다음에 이 병자호란 이후에 지배자들의 생각은 바뀌지 않는 거지. 그래서 치욕이다. 그래서 복수하자라는 운동. 그게 이제 북벌운동이지. 북벌운동. 효종 때 북벌운동. 송시열, 송중길 등 서인이 주도했지. 그리고 이때 이제 청의 요청으로 조선의 조총부대가 파견되어서 러시아와 전투를 벌여서 승리했다. 나선정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지금. 자, 그래서 이괄의 날 계기로 설치된 총육청인데 북벌운동의 중심 구정은 어영청이야, 총육청이 아니야. 어영청.
숙종 때 금이형이 추가로 설치되어 17세기 말에는 오군형체가 완성돼요. 맞다. 그래서 선조 때 임진왜란. 임진왜란은 요거 다음에야. 요게 1591년이야. 그 다음에 임진왜란이 일어나는 거야. 임진왜란이 일어나는 거야. 1592년에. 그래서 이미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에 이렇게 동인과 서인, 남북이 붕당돼 있는 거야. 그리고 임진왜란 중에 있었던 게 바로 뭐야? 훈련도감이 설치되는 거죠. 그렇죠? 훈련도감. 최초로 이건 반드시 알아놔야겠지. 서해 유성룡의 건의로 포수, 사수, 살수, 삼수병, 직업군인, 금여병, 삼수미세. 그 다음에 지방군으로는 뭐다? 속오군. 그래서 조선후기 군제 개편의 계기가 된 사건이 바로 임진왜란이지. 비변사가 최고 기관화되게 되는 계기가 임진왜란이지. 반드시 중요하죠. 그리고 인조 때 설치되는 게 그게 이제 어영청, 총융청, 금영이야. 어영청, 총융청, 수어청 이런 식으로. 그리고 어영청은 효종 때 북벌운동의 중심군현으로 더욱더 강화되었습니다. 어영청. 그 다음에 오군영은 어느 때 완성됩니다? 숙종 때. 숙종 때 금이영을 마지막으로. 그래서 이 5개를 오군영이라고 한다. 자, 그 다음에 4번. 16세기 제승방략 체제가 임진왜란 중에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자 다시 진관을 복구하고 소고법에 따라 군대를 편성한 소군체제 정비. 맞죠 뭐. 46번. 다음 기역 니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 속으로. 기역은 사림들은 훈구 세력과 대립할 때는 사화가 발생. 맞죠? 훈구 세력과 사림 간의 갈등으로 뭐가 발생했다? 사화가 발생했다. 사화. 16세기 맞지? 16세기. 연산군에서부터 명종 때까지. 그래서 무오, 갑자, 기묘, 을사. 무오, 갑자, 기묘, 을사. 그 다음에 훈구 세력이 무너진 직후 자체 분열하여 붕당이 형성되고, 그래서 선조 때 훈구 세력이 이제 완전히 정계에서 축출되고, 이제 사림들이 정계를 장악한 거지. 그 다음에 자체 분열했다. 동인과 서인으로. 그 다음에는 남인과 북인으로 이렇게. 노론과 소론을 나뉘었다. 근데 이건 너무 멀잖아. 노론과 소론은 바로 요 숙종 때란 말이야. 노소붕당은 숙종 때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아니겠지, 절대로. 그 다음에 붕당 간의 견제와 협력을 바탕으로 하는 붕당 정치를 전개했다. 견제와 협력을 바탕으로 하는 붕당 정치를 전개한 시기는 인조 반정 이후에 숙종 때 경신왕국이 일어날 때까지 요 시기. 서인과 남인. 근데 그게 무너지는 거지. 뭘로? 숙종 때 경신왕국으로 일당 전제화가 나타나면서 다 경신왕국으로 상호 공존이 가능했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전에는 붕당 간의 견제와 협력을 바탕으로 서인이 주도권을 잡으면서 남인과 갈등을 빚으면서도 어쨌든 공존이 추구됐는데 일당 전제화가 나타나면서는 공존이 무너지는 거지. 균형이 무너진다. 이건 절대 아니지. 공론이 중시되는 정국. 이 붕당 정치가 바로 공론 정치인데 그 공론을 주도하는 사람을 뭐라고 그랬다? 살림이라고 했다. 그치? 살림. 자, 그래서 맞는 것은 뭐다? 가하고 라 2번이죠. 기역 니은에 들어갈 붕당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거 47번. 기역은 어떤 세력이라고? 심의겸을 지지하는 기성살림이다. 그 다음에 김효원을 지지하는 신진살림. 이게 바로 이조전랑직을 사이에 두고 두 사람이 다툰 거잖아. 근데 뭐 어떻게 외우냐면 심의겸이 나오면 심이 S지, S. 그래서 그게 서인이야. 물론 그건 단순 무식하게 외우는 거고, 서인은 대체적으로 기성살림, 척신정치 청산의 소극적인, 학통으로는 이이하고 성원학파, 남인은 김효원을 지지, 신진살림, 학통으로는 서경덕, 조식, 이황계열 이런 식으로 계속 공부를 해놓으셔야 된다. 그러니까 기역은 서인이고, 그렇지? 기역은 서인이고, 니은은 동인을 말하는 거죠. 1번 서인, 기역은 서인이라고 했는데 이황, 조식, 서경덕의 문이 가담했다. 아니지. 이건 남인, 니은에 대한 설명이지. 아니 동인, 니은에 대한 설명이지. 2번 동인은 정여림 모반 사건을 계기로 분열했다. 정여림 모반 사건을 계기로 분열한 게 바로 동인이죠. 그래서 이 중에서 정여림 모반 사건으로 피해를 보는 당파가 동인이란 말이야. 그 가운데서 누가 피해를 많이 입어? 서경덕과 조식 계열이 피해를 많이 입어서 걔네들이 강경파, 북인이 되는 거고, 그 북인이 바로 어느 때 정계를 장악하는 거야? 광해군 때 정계를 장악하는 거지, 그치? 이렇게. 그 다음에 이황 계열은 남인, 이렇게 분타하는 거지. 맞는 거지, 이거, 2번. 기역과 니은의 대립으로 예속 논쟁. 서인과 동인의 대립으로 예속 논쟁이 일어나요? 아니지. 예속 논쟁은 현종 때 일어나는 거지.
예송 논쟁은 현종 때 일어나는 거고, 이때는 이제 인조 반정으로 북인은 몰락하는 거고, 서인과 남인 간에 벌어지는 거지. 서인과 남인 간에. 기역은 광해군 때, 니은은 인조 때 정권을 장악했다. 기역은 뭐야? 서인인데. 아니지. 광해군 때 북인. 인조 반정 때 뭐다? 서인이 정계를 주도하기 시작하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답은 2번. 자, 그 다음에 48번. 다음은 조선 후기 붕당의 원인과 관련된 사건이다. 글을 읽고 이 사건으로 피해를 보게 된 세력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거. 그는 처음에는 이의 문인으로 이와 성원의 후원을 받았다. 그러나 이가 죽은 뒤 왕의 눈밖에 나게 되자 관직에서 물러나 진안 죽도에 머물면서 대동계라는 비밀결사 조직을 조직하고 모반을 꾀하다가 발각되어 사셨다. 이걸 기축옥사라고 한다. 자, 진안 죽도 줄, 대동계 줄, 기축옥사 줄. 이걸 정열인 모반 사건이야. 근데 조심하실 것은 이하고 성원 학파는 결국은 서인이거든. 근데 서인이 아니야. 맨 처음엔 서인에 가담했다가 동인으로 가는 거거든. 그래서 정열인 모반 사건은 누가 일으킨 거야? 동인들이 일으킨 거야. 그래서 동인에 대해서. 그러니까 결국 이건 동인이 피해를 보는 거지. 그래서 결국 동인에 대한 설명을 물어보는 거야, 이거 지금. 자, 그래서 포괴된 세력은 동인이다. 1번. 주로 기성관료를 중심으로 하였으면 이와 성원의 문을 웃었다. 이건 서인이라고. 서경덕, 조식, 이왕의 문인들을 중심으로 하였으면 이 사건으로 상대 세력에 대한 입장 차이에 따라 강경파하고 옹건파로 분열됐다. 이게 답이지. 여기서 강경파가 바로 이황과 조식학파고 옹건파가 이황학파. 아니, 서경덕과 조식학파가 강경파, 이황이 옹건파. 남인. 그래서 결국 강경파가 북인, 옹건파가 남인. 이 세력은 국방력 강화를 위해서 10만 양병설전. 자, 10만 양병설은 사람으로 외워야 돼, 일단. 10만 양병설과 수미법 주장한 사람. 반드시 중요한 내용이지. 이지. 이를 따른 세력은 서인. 서인. 그 다음에 광해군의 대외정책에 불만을 보고 구테타를 이렇게 정권을 장악했다. 그건 서인이지, 뭐, 서인. 서인. 그래서 나머지는 서인이고 2번만 뭐야? 동인에 대해서 물어본 거죠. 동인이죠. 49번. 다음은 조선시대 대표적 학자들이다. 가나 인물과 학문적 견해를 같이 하는 세력에 대한 설명으로 맡게 된 것은. 자, 이것도 반드시 알아들어야 돼. 이거는 이제 문화편하고도 연결되어 있는데, 황도로에오라고 그러지, 황도. 황도로에오, 황도. 황도, 뭐야? 이황이, 뭐야? 성학, 10도. 황도로에오. 맛있는 황도, 복숭아 넥타. 그래서 이황이 뭐다? 성학 10도. 황도다. 그러면 나머지 성학 지변은 2이겠지 뭐. 이는 성학 지교. 여기서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어? 군주가 뭐 줄쳐놔. 스스로 성학을 닦아야 한다. 그 다음에 줄쳐놔. 여기서는 뭐라고 했어? 이가 현명한 신하가 줄쳐놔. 현명한 신하가 어떻게 성학을 왕에게 가르쳐야 한다. 이렇게 그거 줄쳐놓으세요. 그러면 이황을 따르는 애들이 누구냐고? 정파로는. 이황학파인데 학파로는. 영남학파인데 영남학파. 영남학파야 학파로는. 근데 당파로는 뭐야? 남인이지 남인. 그 다음에 얘네들은 기호학파라고 하는 기호학파. 이의를 따르는 사람들이니까 뭐야? 당파로는 서인인 거지. 자, 그래서 결국은 남인과 서인 이렇게 물어본 거야. 자, 그래서 이제 맞는 것은 해가지고 그래서 가는 이황 영합파 남인, 나는 이 기후학파 서인. 자, 가는 광해군 때 집권. 광해군 때 집권한 건 누구야? 북인이지. 틀렸지. 그 다음에 가는 재상 중심의 정치. 재상 중심의 정치 구조는 바로 서인이지, 서인. 재상 중심의 정치를 지향한 사람. 세력은 서인이고, 그 다음에 남인은 왕권 강화를 추구했다. 이렇게. 가는 재상, 틀렸지, 그러니까요. 그 다음에 나는 명에 대한 의리를 강조하면서 효종 때 북불운동을 전개했다. 맞죠? 얘네들이 인조 반정을 주도했다고. 친명배금 정책으로 바꿨다고. 북벌운동을 주도했다고. 남인과 더불어 예송 논쟁을 전개했다고. 3번이 답이죠. 나는 조선 후기 경기지방을 중심으로 한 농업 중심의 개혁론의 형성을. 이거는 이제 문화편과 연결되어 있는 건데, 조선 후기에 경기지방을 중심으로 한 농업 중심의 개혁론, 그거 반드시 기억해놔야지. 그걸 중농학파라고 하지, 중농학파. 근데 당파로는 남인이야. 그래서, 뭐야, 연결시키면 가로 연결시킬 수 있어, 굳이. 근데 학파로는 이황학파가 아니라고 해야 돼. 서경덕 조식학파라고 써놓으세요, 반드시.
서경덕, 조식학파. 그래서 맞는 건 못밖에 없다. 3번. 50번. 다음과 같은 일이 발생한 시기에 정치상황으로 맞는 거. 조선은 어영청을 비롯한 군영을 정비, 병력을 증강하는 등 군사력을 강화했다. 이것도 어영청을 중심으로 군비가 강화되는 시점. 이게 호족 때란 말이야. 뭘 목적으로? 북벌운동을 목적으로. 이렇게. 그래서 북벌운동. 그 다음에 그러던 중 청의 요청에 따라 2차례 만주에 출병했다. 1차는 병급, 줄, 변급, 그 다음에 신유, 줄. 나선 정벌 말하는 거다. 자, 그래서 이 시기가 어느 때다? 효종 때다. 청에 대한 복수 설치의 바탕을 두고 성리학적 명분론이 강화되었다. 이게 맞는 거지 뭐. 복수해서 청에 대해서 복수하자 치우고 씻자 복수 설치라고 한다. 그래서 북벌론 윤유를 중심으로 북벌론 이거는 알고만 있어. 북벌운동은 보통은 효종 때를 물어보는 거고 서인이 주도해야 돼. 그러면 서인이 주도했다 그러면 효종 때 북벌운동 말하는 거야. 송시열, 송중길. 근데 숙종 초에는 남인이 권력을 잡고 있었거든. 남인의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윤유란 말이야. 윤휴가 북벌운동을 제기하기도 했거든. 그래서 만약에 북벌운동이 나왔는데 사람까지 나왔어. 윤휴가 하면 뭐야? 숙종 때로 가는 거야. 근데 송시열, 송중길, 서인 하면 효종 때로 가는 거지. 자, 그래서 2번은 틀렸어. 경기도에 처음으로 대동법이 실시되었다. 광해군 때. 청과의 통상을 주장하는 북학론이 대두되었다. 북학운동. 북학운동은 어느 때야? 정조 때. 북학파. 다음 비석이 건립되던 시기의 상황으로 맞는 것은? 다음 비석은 뭐야? 빨리 읽어야지. 세 번째. 압록강하고 뭐야? 토문강. 백두산 정계비지. 백두산 정계비가 정계비가 건립되던 시기가 어느 때야? 숙종 때지, 숙종 때. 계속했죠. 이때 정치상을 맞는 거. 일당 전제와 현상이 발생하면서 정권의 잦은 교체가 이루어졌다. 맞죠? 이게 답이지. 숙종 때는 환국 정치가 행해지면서 정권이 수시로 교체됐단 말이야. 경신왕국으로 서인이 권력을 잡았지. 그 다음에 기사왕국으로 다시 누가 권력을 잡아? 남인이 권력을 잡지. 남인이 권력을 잡게 되는 게 누구와 연결해서야? 장희빈과 연결돼서지. 그 다음에 갑술왕국이 있었지. 다시 서인들이 권력을 잡았지. 그래서 정권의 잦은 교체. 이 답이다. 성균관 입구에 탕평비가 건립되고 탕평파가 등용되는 등 왕권 강화를 위한 탕평정책. 성균관 입구에 탕평비를 건립한 사람이 이 사람이야. 영조. 영조 때는 뭐? 탕평비를 건립하면서 탕평정책을 실시했다. 탕평정책은 계속 얘기했지만 숙종 때도 나올 수 있지. 탕평정책. 그 다음에 영조 때도 나올 수도 있지. 그 다음에 정조 때도 나올 수 있지. 근데 탕평비를 주고서 탕평정치했다. 그러면 영조로 가는 거야. 자기가 잠을 자는 침전의 이름을 탕탕평평실이라고 해서 탕탕평평실이라고 하면서 탕평정책을 시행한 사람은 정조로 가는 거야. 정조, 영조, 정조. 자, 그 다음에 왕이 스승의 입장에서 신하들을 재교육시키는 초계문신제, 정조, 초계문신제. 붕당 간의 대립이 격화되는 과정에서 신임옥사는 경종 때. 신임옥사, 이것도 나오죠. 신임옥사, 신임사화라고도 하고 신임옥사라고도 한다. 이거는 왜 일어난 거야? 노론과 소론의 갈등 때문에. 소론이 가해자, 노론이 피해자. 신임옥사 경종 반드시. 자, 52번. 다음 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효종이 인조의 적장자라면 어머니인 자의대비가 아들을 위해 3년복을 입어야 한다. 그러나 효종은 인조의 둘째 아들로 왕위에 올랐기 때문에 한 등급 내려 중자복인 1년복의 상복을 입어야 한다. 자, 효종이 돌아가셨을 때, 그 다음에 효종비가 돌아가셨을 때 이 논쟁이 일었습니다. 이게 바로 뭐야? 예송 논쟁이란 말이야. 예송 논쟁. 근데 지금 누가 돌아가셨다고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야? 효종이 돌아가셨다 하면서 얘기한 거잖아. 효종이 돌아가셨다. 그래서 이게 1차 예속이다. 기해 예속이다. 이때 1년을 주장한 세력이 바로 서인이야. 1년은 무조건 승리한 세력이 서인이지. 승리한 세력이 1년이지. 기년설. 이때 남인은 얼마를 주장했을까 그럼? 남인은 길어야 되지. 그러니까 3년설. 그래서 1차 예성 때 누구의 입장을 말하는 거야? 서인의 입장을 말하는 거지. 서인. 그 다음에 효종비가 돌아가셨다 하면서 이런 얘기가 나오면 그러면 효종의 부인, 효종비가 돌아가셨다. 그럼 이건 2차 예성, 갑인 예성이야. 이때는 누가 1년을 주장했지? 남인. 1년은 무조건 승리한 거야.
남인이 승리였지. 서남서 이렇게 간다고 그랬지. 그래서 남인이 1년. 이때는 그러면은 서인은 얼마를 주장했을까? 서인은 짧아야 되지. 그래서 9개월서를 주장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근데 1년을 입어야 된다. 어느 때? 효종이 돌아가셨을 때 1년. 그럼 서인이야, 이거는. 서인 물어보는 거고. 효종비 하면서 얘기가 났어. 그 1년을 입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승령, 남인이야, 남인. 1차 해석. 1번. 위 논쟁의 결과 3년 보기 틀렸어, 무조건. 채택된 거는, 승리한 거는 무조건 1년이라고. 1차가 됐던, 2차가 됐던. 그러니까 틀렸어. 그래서 이거는, 결론은 어떻게 돼? 1차 예성이고, 이때 서인이 승리해서 서인이 주장한 1년설이 채택되었다. 그 얘기야. 효종의 정통성 관련된 기해예성. 기해예성이 1차, 갑인예성이 2차. 왕권과 신권의 차별성보다는 보편성을 중시한 붕당의 주장이다. 맞지? 이 서인은 재상 중심의 정치를 추구했으며 왕권을 좀 견제하려고 했단 말이야. 이러한 의식이 어디에도 반영이 되는 거야? 예속 논쟁에도 반영이 되는 거지, 여기에서. 그래서 서인의 입장이 바로 뭘까? 천하동래라는 입장에서. 반면에 이 남인은 뭐야? 왕권 강화를 추구했단 말이야. 그게 어디에도 반영이 된 거야? 예속 논쟁에도 반영된 거지. 그래서 이게 왕잘의 부동사서. 왕잘의 부동사서라는 입장에서. 같지 않다. 같다. 서인. 같지 않다. 무슨 정치의식이 반영돼 있다? 재상 중심의 정치의식, 부동. 같지 않다. 그래서 존엄하다. 왕권 강화. 자, 그래서 천하동래가 서인이지. 남인은 왕절의 부동사서. 자, 그 다음에 서인계열의 주장으로 숙종 때 경신왕국이 노론과 소론을 변호했다. 맞죠? 그래서 1번이 틀렸다, 무조건. 가나붕당에 대한 설명을 온 것은 효종 복상기간, 효종비 복상기간. 알아들어야지, 빨리. 이거 예성 논쟁이구나. 효종이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1차 예성, 기해 예성이구나. 효종비 했으니까 이건 2차 예성, 갑인 예성이구나. 그럼 1차 예성에서 1년을 주장하는 여기 승리한 애, 1년이 승리한 거지, 1년. 무조건 1년이 다 승리한 거야. 그러니까, 효종 복상기간에서 나가 서인이고, 가가 남인인 거죠. 그렇죠? 그렇게 보니까 효종비 때는 1년 남인이고, 어떻게. 서인 이렇게 된 거지, 지금. 그러니까 가가 남인, 결론. 나가 서인. 자, 가 2의 항목을 계승했다. 아니지. 남인인데, 남인은 이황이지. 2는 서인이지. 그 다음에 노론과 소론으로 분파되었다. 노론과 소론으로 분파된 건 서인이라고요. 남인이 아니라. 그 다음에 인조를 옹립한 인조반정을 주도한 세력이 서인 맞지? 인조반정을 주도한 세력 서인. 이게 답이다. 정열인 모반 사건을 계기로 분화돼. 성열인 모반 사건을 계기로 분화된 거는 동인이지. 동인. 자, 54번 가라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거. 경신왕국은 어느 때? 숙종 때. 경신왕국, 기사왕국, 갑술왕국. 3개 다 나왔네. 경기가 앞에서 경신왕국, 기사왕국, 갑술왕국은 어느 왕 때? 숙종 때로 간다. 왕위 계승을 둘러싼 소론의 노론국. 아니지. 이거는 남인과 서인 간의 갈등, 결국은 서인이 승리해서 남인이 물러난 거야. 일당 전제와 그다음에 노소 갈등이 아니라 노소로 분당. 노소 갈등은 이거 말하는 거야. 신임옥사. 신임사와. 그게 바로 1번. 왕위 계승을 둘러싼 소론의 노론 공격이야. 2번 남인이 역모 혐의로 받아 몰랐고 서인 정권이 수립됐다. 그게 바로 경신왕국이라고. 경신왕국. 패비 민씨의 보기로 서인 정권이 재수립됐다. 그게 바로 갑술왕국이라고. 그 다음에 장희빈의 소생이 세제가 되면서 장희빈과 연결돼서 남인이 권력을 잡은 게 바로 기사왕국이라고요. 그래서 그거 기억하시면 돼. 55번. 다음 기역 디귿에 들어갈 말이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박세채는 기역이란 말을 사용하면서 서인과 남인을 서로 조정, 화합시켜 붕당 정치 형태를 회복할 것을 촉구했다. 탕평이라는 개념을 설명해 놓은 것과 환국을 설명해 놓은 것과 환국은 정권이 교체되고 일당 전제지? 그러니까 환국은 아닐 거야. 화합하고 조정한다. 그러면 탕평인 거지. 1, 2번 중에서. 영조는 법전체제를 수정본해서 니은을 편찬했다. 영조 때 이거 법전은 경국대전 편찬은 반드시 외우라고 그랬지. 속통해. 그리고 바로 읽으랬지. 속대전, 통편. 그 다음에 흥선대원군이 대전, 회통, 속통회. 그래서 영조 때 속대전. 맞다. 속대전. 그럼 답이 나왔죠? 2번이지, 2번.
자, 그 다음에 정조 때는 노비 추세를 금지한 등 노비제를 완화하고 나아가 혁파할 뜻이 컸지만 이루지 못하다가 순조 원년에, 이거 알아야지. 순조 원년. 정조 다음에 순조 원년에 뭐 공노비 혁파. 맞지? 공노비. 일부 공노비 혁파. 그래서 답이 2번이죠. 56번. 조선시대 가제도가 실시돼 왕대에 있었던 사실로 맞는 거. 가. 좌의정 박세채가 상수를 올려 해에서 황해도 일대는 부역이 번다하고 무거워 백성들이 제대로 살아가지 못합니다. 신이 이 고장을 왕래한 지가 거의 30년이나 되는데 다른 여러 도래에서 시시되는 가을을 시행하지 못한 것을 한탄하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라는 제도가 다른 고장에서는 실시하고 못하고 있는데 어디에서는 다른 고장에서는 실시되고 있는데 이미 어디에서는 못하고 있어? 황해도. 대개 그 거백에는 율곡의 이의에서 감이 오죠? 율곡 이의가 주장한 게 수미법, 쌀로 걷자, 공물을 쌀로 걷자라는 거지? 대동법 말하는 거 같지? 그래서 대동법이 실시되는 거, 대동법에 대한 거야, 지금. 선해청 맞지? 선해청. 자, 그래서 결론은 뭐야? 황해도에도 하자. 그래서 경기도에 처음으로 실시된 게 바로 광해군 때지. 경기도에 처음으로, 처음과 마지막은 알아놔, 반드시. 경기도에 처음으로 대동법을 시행하였습니다. 그러면 광해군 때. 그리고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게 이때지. 숙종때. 마지막이 황해도란 말이야. 황해도를 끝으로 전국적으로 대동법이 실시됩니다. 익류를 제외하고. 자, 그래서 대동법 황해도. 그래서 어느 왕 때 물어본다. 숙종 때. 공정한 인사관리를 통해서 세력균형을 유지한 탕평정책이 시도되었다. 이게 답이지. 그래서 이때 탕평정책의 특징은 뭐야? 이때 탕평. 공정한 인사관리. 공정하게 서인과 남인을 번갈아 가면서 사실은 어떻게 기용하려고 했다라는 거야.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게 했어? 아니면 편당적 인사관리를 했어? 편당적 인사관리를 했지. 편당적 관리. 그래서 환국의 빌미를 제공했다. 그럼 숙종으로 가는 거야. 노론과 소련의 갈등으로 신임사화가 발생했다. 그거는 뭐 영이 신임사화, 옥사, 경종 때. 상평통보를 처음으로 발행하고 이것을 전국적으로 이거 조심해서 읽으셔야 돼요. 숙종 때도 상평통보가 나올 수 있어. 그리고 이때 이후가 바로 전국적으로 유통되는 건 맞아. 근데 처음 발행했다 하면 인조로 가야 돼. 상평통보가 처음 발행된 시기는 인조. 그 다음에 숙종 때도 발행. 그리고 요때가 이제 전국적으로 유통된다. 이렇게 해서 틀렸어, 그거는. 복상 문제와 관련된 예성 논쟁이 이거 현종. 그러니까 뭐 다음 맞는 거는 뭐 1번밖에 없는 거죠. 57번. 조선 숙종 때의 전국에 대한 옳은 설명으로만 묶은 거. 숙종 때. 지금까지 당파 연립 방식을 버리고 붕당을 자주 교체하는 방식이 대두했다. 맞지? 황국 정치. 그 얘기하는 거야. 정권이 자주 교체됐다. 기억은 반드시 들어가야 돼. 1번 중에서 골라야 돼. 그러니까. 니은 강력한 왕권을 바탕으로 왕은 붕당 사이에 치열한 다툼을 억누다. 강력한 왕권을 바탕으로? 좀 아닌 것 같지? 넘어가. 디귿. 서인은 송시를 영수로 하는 노론과 윤중을 중심하는 소론으로 갈라졌다. 맞단 말이야, 이거. 경신왕국을 계기로 서인이 두 개로 노론과 소론으로 붕당이 되는 때가 숙종 때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과 디귿이 맞고 니은은 틀려. 니은은 어느 때로 간다? 영종조 때로 간다. 강력한 왕권을 바탕으로. 이조 전랑이 후임자를 청구하는 가능하다. 이거는 바로 영조 때지. 영조 때는 탕평정책의 일환으로 서원도 정리하고 살림을 등용하지 않고 공론을 주도했던 살림을 등용하지 않고 이조 전랑의 권한을 약화시켰습니다. 약화. 그래서 후임자 추천권, 3사 관리 임명 동의권들을 폐지했습니다. 이렇게. 답은 2번. 58번. 다음은 조선 후기 붕당 정치와 관련해서 발생한 정책 사건들이다. 이를 시대 수두로 가장 옳게 나열한 것은 예송이 나와야지. 이게 기해 예송이야. 그 다음에 2차가 갑인 예송이야. 그 다음에는 뭐가 나와야 될까? 그냥 기역으로 시작돼야 돼. 그 다음에 경신왕국이 나왔다. 그 다음에는 기사왕국이 나왔다. 안 나오면 말고.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갑술왕국은 나왔다. 그 다음에 요게 주로 나오는데, 이제 그 다음에 나올 게 바로 이제 무고의 옥, 병신첩은, 그 다음에 무고의 옥, 책이 있으니까 책으로 한번 확인하세요. 무고의 옥, 그 다음에 정유독대, 이런 것도 잘 나와. 정유독대, 무고의 옥, 장희빈 사사시킨 사건, 무고의 옥, 그 다음에 세자 교체를 논의한 거, 정유독대, 이것도 다 어느 왕 때? 숙종 때. 그래서 경신왕국, 갑술왕국, 무고의 옥, 이렇게 가는 거야, 순서가.
그 다음에 신임사화는 경종 때. 그래서 순서 그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기의 예성, 기역, 디귿 이렇게 가는, 기역, 디귿, 미음, 니은, 리을 이렇게 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59번. 조선 후기 다음과 관련 있는 왕대의 탕평 정치에 대한 설명을 맞는 거. 탕탕평평실. 자신의 침전의 이름을 탕탕평평실이라 하고서 그 다음에 만천명월주인홍. 그것도 반드시 만천명월주인홍이라는 것을 자처하면서 자신을 만천명월주인홍이라고 했대. 천하의 주인 만천명월주인홍. 넌 어느 왕으로 간다? 정조로 간다. 그래서 정조 때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온건하고 타협적인 인물을 등용, 왕권에 순종시키는 주인. 온건하고 타협적인 인물 등용. 계속 읽으세요. 그거. 온건하고 타협적인 인물 등용. 영조. 공론의 주자 살림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다. 영조. 당파의 시비를 가리는 적극적인 탕평책 시파 등용. 이게 답이지. 영조는 당파의 옳고 그름을 시비를 가리지 않는 이렇게 해야 되고 당파의 시비를 가리는 적극적인 탕평 시파 등용. 정조. 신문고 부활. 영조. 자, 그 다음 60번. 조선 후기 정조 때의 정책으로 옳지 않은 거. 정조, 창덕궁 안에 규장각, 수원의 성곽도시로 화성건설, 국영농장인 대유둔전, 전통문화를 계승, 중국과 서양의 과학기술을 받아들였는데 중국으로부터 고금도서 집성을 수입하여 학문 정치의 기초를 닦았다. 수도 방위를 강화하는 내용의 수성유능, 이거 4번. 수성유능은 영조 때. 61번. 조선 후기 정조의 개혁 정치 내용으로 옳은 거. 상공업의 진흥을 위해 통공정책을 실시했다. 이거 맞죠? 뭐 신의 통공정책이죠. 이거 중요하죠. 경제정책으로도. 유기전을 제외한 시전 상인의 금난 정권을 철폐하는 정책. 그래서 1번. 2번은 영조. 3번은 이건 어떻게 서술해야 맞냐면 설의 관직 진출을 완화하였다. 그러니까 영종조의 특징이야. 공통점이야. 영종조 때는 설이나 노비에 대한 차별, 그 다음에 부담 이런 것들을 완화로 가야 돼. 억제 이러면 안 돼. 4번. 청문물의 수입을 이건 어떻게 해야 돼? 청문물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였다라고 해야 돼. 정조는. 자, 그래서 맞는 것은 1번. 62번. 다음과 관련있는 왕대의 사실로 맞지 않은 거. 탕평은 서경에서 나온 말로 임금의 정치가 한쪽을 편들지 않고 사심이 없으며 당을 이루지도 않는 상태에 이른 것을 말한다. 그는 왕과 결국은 이 사람은 탕평책을 실시했다는 얘기고 탕평의 개념이야 이거. 그는 왕과 신하 사이의 의리를 바로 세워야 한다며 뭉당을 없애자는 논리에 동의하는 탕평파를 중심으로 전국 운영했다. 자, 탕평의 개념을 줌으로써 탕평책에 대한 탕평책은 숙종, 영조, 정조에서 나올 수 있단 말이야. 그런데 구체적으로 뭐 탕평파를 중심으로 등용했다, 전국 운영했다. 그러면 영조로 가셔야 된단 말이야. 시파를 등용했다. 그러면 정조로 가셔야 된단 말이야. 공정한 인사관리를 통한 탕평책을 했다. 그러면 숙종으로 가야 된다. 그러나 편당적 인사관리를 했다. 그 계속. 자, 그래서 이거는 어느 왕 물어보는 거다. 영조. 답은 뭐다? 3번. 노비와 서얼들에 대한 신분차별 완화하고 이거는 영조로 가도 되는데 뒤에 부장과 검서관으로 서울 출신인 이덕무, 유득공, 박제가 등을 등했다. 이거는 정조로 가셔야 되는 거죠. 반드시 기억해두세요. 자, 그 다음에 63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제도가 시행되었던 왕대의 상황에 대해 설명으로 옳은 거. 양인들의 군역에 대한 절목 등을 검토하고 유생의 의견을 들었으며 개선 방향에 관한 면밀한 검토를 거친 후 담당 관청을 설치하고 본격적으로 시행했다. 핵심 내용은 1년에 백성이 부담하는 군포 2필을 1필로 줄이는 것이었다. 이건 뭐 당연히 알아야지. 균역법이죠. 균역법. 균역법이라 한다면 영조. 증보문헌비고가 편찬선행되었다. 노론의 핵심 인물이 대거 채용당했다. 통공정책을 써 금난정권을 폐지했다. 청계천 준설사업. 4번이 답이다. 청계천 준설사업. 증보문헌비고 이러면 안 돼. 동국문헌비고라고 해야지. 동국문헌비고. 한국학 백과사전. 동국문헌비고. 노론의 핵심 인물이 대거 채용. 이거는 경종 때 신이 목사 말하는 거야. 영조 때는 노론이 일당이 되는데 뭐. 통공정책을 써서 금난정권을 폐지했다. 이거는 정조. 신의 통공정책. 4번이 답이다. 64번. 다음 그림과 관련있는 왕대. 이 그림이 뭘까? 거중기야. 무거운 거 들어오는 거. 자, 사람을 물어볼 수도 있지. 정약용 반드시. 조선 후기의 정약용 거중기 제작한 사람이야. 한강의 임시다리, 배다리 설계한 사람이야. 반드시.
서양의 의학 기술인 종두법을 처음으로 보급한 사람이야. 그거 계속 그거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그 사람이 어느 때 활약했을까? 정조. 기억 유기전을 포함한 시전상인의 금남정권을 접했다. 조심해서 읽어야지 이거. 이거 그냥 그 포함안을 신경 안 쓰고 유기전을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시전상인의 금남정권을 접했다. 그러면 이거 신해통공정책인데 정조 때 신해통공정책 맞는데 근데 내용이 틀렸다. 유기전은 포함안이 아니라 제외한. 그래서 기억은 들어가면 안 돼 절대로. 신문고 부활 이거 영조. 이거 체제공 정력이 이건 10파등형 이거 맞아. 리을 초기의 메시지 맞아. 그래서 디귿과 리을. 자, 그 다음에 65번이요. 다음은 2011년 5월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된 기록물에 대한 설명이다. 밑줄 친 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이 기록물의 모태가 된 것은 왕이 세손 시절부터 쓴 존형각 일기다. 왕은 논어에서 중자가 말한 5일 삼성 오신 나는 날마다 세 가지 기준을 가지고 스스로에 대해 반성한다에 깊은 감명을 받아 일찍부터 자신을 반성하는 자료를 삼기 위해 일기를 작성하였다. 서문에는 옛날을 보는 것은 지금을 살피는 것만 못하고 남에게서 구하는 것은 자신에게 반추하는 것만 못하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왕위에 오른 후에는 광원들에게 명령하여 매일매일 일기를 작성한 다음 5일마다 일기를 정서하여 이를 국왕에 올려 결제를 받도록 했다. 자, 이게 뭐냐면 일성록이라고 하는 거야. 일성록. 일성록. 이게 바로 누구에 대한 설명이냐면 정조에 대한 설명이야. 정조. 일성록. 정조다. 틀린 것은 3번. 당파의 시비를 가리지 않고 이러면 안 되지. 뒤에 거는 필요도 없고 당파의 시비를 가리지 않고 그러면 영조로 가야 돼. 정조는 당파의 시비를 가리는. 나머지는 맞다. 그 다음 66번. 영조 탕평책과 정조 탕평책의 공통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거. 정치 운영의 명분과 의리는 왕이 결정한다. 정치 세력의 잦은 교체를 통해 왕권을 강화한다. 탕평책에 동조하는 온건한 인물을 중심으로 전국을 운영한다. 왕이 스승의 입장에서 신하를 양성하고 재교육시킨다. 공통점은 뭘까? 1번. 그래서 영종조 때는 강력한 왕권을, 그래서 영조 때는 왕권이 강화되는 시기란 말이야. 그래서 강력한 왕권을 바탕으로 왕이 국정을 주도하였습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2번은 잦은 교체. 이거 숙종으로 가야지 계속. 잦은 교체. 탕평책에 동조하는 온건한 인물 뭐야? 영조. 그다음에 왕이 스승의 입장에서 신하를 양성하고 재교육. 이건 초계 문신제라고 했지. 정조. 그 공통점은 1번. 67번. 밑줄 친 국왕의 정책으로 옳지 않은 거. 국왕께서 왕위에 즉위한 첫 해에 맨 먼저 도서집성, 고조촌에서 도서집성, 연경은 중국이지 중국, 청나라, 연경의 시장에서 사오고 또 옛날 홍문관에 간직했던 책과 강화보 어쩌고 저쩌고 그 다음 나머지는 읽어보면 돼. 자, 이 왕은요, 원래 이 조선의 지배자들은 이 화의사상에 입각해서 성리학적 사고방식에 입각해서 여진족, 청나라를 오랑캐라고 여전히 보는 의식이 있잖아. 그래서 북벌운동이 바로 성리학적 사고방식이 시작한 거지. 그런데 이 18세기 후반에 이 왕과 일련의 학자들은 청으로부터도 배울 게 있다고 한단 말이야. 그래서 그게 북학이라고 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 왕은 북학파들을 대거 등용하고 청으로부터 청의 문물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였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청의 백과사정이 있거든. 그게 고금도서집성이라는 거야. 고금도서집성. 그래서 그것만 딱 나오면 바로 정조로 가는 거야. 뭐 정조. 자, 정조에 대해서 옳지 않은 건 뭐야? 2번이죠. 당파와 관계없이 인물을 등용하는. 완논탕평하면 영조란 말이야. 완논탕평책 하면 영조란 말이야. 정조는 준논탕평 이래야 된단 말이야. 준논탕평. 나머지는 맞다. 그 다음에 68번. 영조와 정조대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1번. 영조가 시행한 탕평책은 붕당 간의 세력 균형을 유지하여 왕권을 강화하고 전국을 안정시키는 것이었다. 영조는 속대전, 속오레이, 동국문헌비고 등을 편찬 시대의 변화에 맞게 문물제도를 정비했다. 정조는 수원화성의 건설을 통해 개혁의 이상을 가시하고자 했다. 정조는 문물제도의 정비에 동국여지승남을 편찬. 아닌 거죠. 동국여지승남은 조선정기의 대표적인 인문지리지지. 조선 후기에 나올 일이 없어. 동국여지승남은 아니다. 4번. 69번. 영종조 때의 정치상황을 설명한 것을 옳지 않은 거. 붕당의 폐해를 타파하기 위해 탕평책 실시. 3, 4의 언론 기능이 약화되고 2조 전랑의 권한도 약화. 붕당 정치의 기반이 무너졌으나 사족 중심의 향촌 지배는 공고해졌다. 왕권이 강화되면서 왕은 전국 운영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했다. 답은
3번입니다. 이거는 뭐 사회하고도 연결되는 건데 영종조 때 강력한 탕평 정책으로 뭐가 강화되는 시기라고? 왕권이 강화되는 시기라고. 그래서 왕권이 강화되면서 이때 이제 수령의 권한이 굉장히 강화되기 시작해. 자, 그래서 조선 후기에 가면 갈수록 어떻게 수령의 권한이 강화되면서 수령이 바로 향촌 사회를 주도한다 이렇게 해야 되지. 기존의 제지사족들은 주도력이 약화된다 이렇게 하셔야 돼. 그래서 이거 왜 틀렸다? 왜 틀렸을까? 이 문장은 사족 중심의 향촌 지배는 공고해졌다. 이거 틀렸다고. 사족 중심의 향촌 지배는 약화되었다. 대신 누가 영향력을 크게 행사했다? 수령. 이렇게 하셔야 된다. 그 다음에 10번. 가에 들어갈 왕의 업적으로 옳은 것은 가대왕 시책문이래. 가대왕 때 있었는데 가대왕이 뭐야? 여기서 핵심이 뭘까? 정포를 고루 줄이신 은혜로 이렇게. 뭐가? 포를 줄이신 은혜로. 그게 바로 균역법이다. 그럼 영조를 물어보는 거지. 옳은 것은 서원정리. 이게 답이죠. 뭐. 초기의 무신제도는 정조라고 했지. 청에서 시헌역은 조선 후기에 서양식 달력 들어오는 거 맞지? 서양 문물 중에. 시헌역은 효종 때야, 효종 때. 정계비를 세웠다. 이건 숙종 때고. 그러니까 맞는 것은 1번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에 71번으로 갑시다. 다음 내용과 관련이 있는 왕의 업적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2조 전랑의 통청권의 폐지와 한천법의 개혁. 그거 줄. 결과적으로 선조 때 이래 지속되어 온 파당 정치의 사실상의 붕괴를 의미했다. 왕은 원만에 편벽되지 않으면 거기서부터 줄. 완만에 편벽되지 않으면 곧 군자의 공정한 마음이요 편벽해 원만하지 않으면 바로 소인의 사사로운 마음이다. 라는 문구를 지어 비의 색이야. 비 줄 별표. 성균관 반수교 위에 세워 탕평비라고 했다. 그 줄. 성균관 입구에 탕평비를 세웠다. 그럼 누구로 가야 돼 빨리? 영조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얘기 하는 거야. 탕평비에 그 기록된 내용이 그런 내용이라는 거야. 자, 그래서 틀린 건 뭐야? 2번이지 뭐. 초계 문신제는 어느 왕으로 간다? 정조. 72번. 어떤 왕이냐 이것도. 민생 안정과 문화 부흥에 힘을 썼으며 서울과 노비에 대한 차별을 완화하였으며 재정 수입을 늘리고 상공업을 진행시키기 위해서 자유로운 상업 행위를 허락하는 통공정책, 통공정책이 핵심인 거지. 유기전을 제외한 시전 상인의 금난 정권을 철폐함으로써 상업을 진흥시키는 정책이죠. 정조죠. 뭐. 틀린 거는 1번. 가혹한 형벌을 폐지하고 사형수에 대한 삼심제를 엄격하게 시행하며 속대전을 펼쳐낸 것은 영조로 가십니다. 영조. 자, 그 다음에 73번. 다음과 같은 정치 상황 하에서 나타난 현상으로 옳은 것은 소수의 외척 가문으로 권력이 독점, 고위직만 정치적 기능을 발휘, 구체적으로는 2품 이상의 고위 관료만, 그 아래의 관리들은 행정실무만 맡게 됐고 비변사가 핵심적인 정치로 전해졌다. 소수의 외척 가문이 권력을 독점했다. 그럼 이거 세도 정치 물어보는 거지. 순조, 헌종, 철종 3대에 걸쳐서 행해졌던 세도 정치를 말한다. 이건 몇 세기다? 19세기. 이때 특징은 1번. 왕에게 모든 권력이 집중되었다. 아닌 거죠. 영종조 때면 몰라도. 왕권이 약화. 2번. 남인소론, 지방산비들이 권력에서 배제되어 사회통합에 실패했다. 이게 답인 거야. 중앙의 소수 외척 권력 가문만 권력을 독점하고 나머지는 다 정치에서 배제당합니다. 그래서 사회통합에 실패. 3번. 공론이 중시되면서 이조 전량의 권한이 강화되었습니다. 공론이 중시되는 정치는 붕당 정치의 특징이야. 세도 정치의 특징이 아니라 붕당 정치기의 특징이야. 그리고 특히 영종조 때는 공론이 중시되면서 몇 번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이조 전량이 강화됐다. 그 문장도 틀린 거죠 사실은요. 이조 전량의 권한이 어떻게? 약화되었습니다. 이래야 돼. 예성론쟁. 이거는 뭐 현종 때니까 다 붕당 정치기 때지. 그래서 세도 정치기하고 붕당 정치기는 구분하셔야 된다. 2번. 74번. 다음 글을 읽고 이러한 정치 상황이 발생한 시기에 대한 설명을 드린 거. 이것도 굉장히 잘 나오는 거니까 반드시 별표 쳐놓고 알아두세요. 이거 고등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사례지니까. 이거 한번 읽으셨죠? 수업 시간에. 가해야 한 늙은 아전이 나라 걱정하는 거지 뇌물에 많고 적음에만 신경 쓴다고 요사이 관리들이. 자, 이게 바로 누구의 글이다? 정약용의 목민심서에 나와 있는 글이다. 이거 어느 때 물어보는 거야? 19세기 세도 정치기 때 물어보는 글이야.
1번 중앙정치를 주도하던 정치 집단은 소수의 가문 출신으로 좁아지면서 그 기반이 축소되었다. 맞지? 고위직만 정치적 기능을 발휘하고 그에 관리는 언론 활동 같은 정치적 기능을 거의 상실한 채 행정 실무만 맡게 됐다. 맞아. 비변사가 핵심적인 정치. 맞지? 이때가 비변사가 최고 기관화되면서 의정부하고 육조는 유명무실화되는 시기다. 맞지? 지배 세력은 제야 세력의 남인, 소론, 지방 선비들을 포섭하여 사회 통합을 시도했으며 이렇지 않았단 말이야. 절대. 아까 그 어디에도 73번 문제의 2번 세도 정치기의 특징은 소수 가문들은 남인, 소론, 지방 선비들은 여기서 배제시켜버렸단 말이야. 그래서 사회 통합에 뭐 실패했다. 똑같은 문장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결국은 4번 제야 세력인 남인, 소론, 지방 선비들을 포섭 사회 통합을 시도했대. 시도조차 안 했어. 배제시켜버렸지. 향촌에서는 지방 사족이 중심이 되어 수령을 견제하면서 향촌에서 아니라고. 조선후기는 지방 사족이 아니라 수령이 중심이 되어서 향촌 사회를 주도해 간다고. 기존의 지방 사족은 어떻게 권한이 약화된다. 이렇게 하셔야 된다 그랬죠. 75번 다음의 사건이 발생한 시기에 집권 세력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이것도 반드시 알아놔. 서토에 있는 자 어찌 억울하고 원통하지 않을 자 있겠는가. 그거 줄쳐놓고 나머지 읽어. 그래서 이게 가장 핵심인 거야. 이게 바로 뭐다? 홍경래난이야. 홍경래난. 홍경래난. 어느 때 일어났던? 순조 때 일어났던 홍경래난이란 말이야. 홍경래난은 계속 생각하셔야지. 홍경래 일어나는 배경이 뭐야? 서북지방, 서북지방 평안도민에 대한 차별 대우에 불만을 품고, 자, 그래서 이게 홍경래난이란 말이야. 이 사건이 발생한 시기에 집권 세력하면 세도 가문 말하는 거죠. 1번 왕실의 외척이 세도를 명분으로 정권을 잡았다. 맞지 뭐. 호조와 선해청의 요직을 차지해서 재정 기반을 확보했다. 맞지 뭐. 의정부와 병조를 권력의 핵심 기구로 잡아 인사권을 장악했다. 틀렸지 이거. 이때는 비변사가 최고기관이라고. 비변사, 의정부는 들어가면 안 된다고. 비변사가 최고기관이 되면서 의정부하고 육조의 기능은 유명무실해진다고. 미스나 많아. 3번이 틀렸어. 자, 그 다음에 76번. 이제 조선의 정치 마지막입니다. 19세기 조선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자, 이게 좀 어려운 문제일 수가 있는데 차분히 읽어보면 문제를 풀 수 있어 다. 순조 초에 훈련도감이 벽파 세력에 의해서 혁파되고 군영대장 후보자를 결정한 권한은 당시 집권 세력이 장악한 비변사가 가지고 있었다. 중앙정치 참여층이 경화벌열로 합쳐. 이게 말을 못 알아들어서 그런 건데 경은 서울 경자야. 서울 주변에 서울의 벌열은 왜 양반의 계층분해서 벌열 양반과 몰락 양반 이렇게 나눠진다 그랬죠. 그래서 벌열 양반은 벌열은 권력 양반. 그래서 서울 중심에 철저하게 서울 중심의 권력 양반으로 압축되고 중앙관인과 제지사족 간의 중앙에 있는 공무원과 지방 사족 간에 존재되었던 경은 서울과 지방의 연계가 단절되면서 전통적인 사림의 공론 형성은 거의 불가능해졌다. 이걸 반대로 하면 경향 간의 연계를 맺으면서 공론을 형성하는 정치, 그건 붕당 정치라고. 근데 세도 정치가 시행되면서 어떻게? 그거는 무너졌다. 그런 얘기지. 환곡은 본래 진율책이 하나였지만 각 아문에서 환곡의 모국을 재정 수입의 주요 항목으로 이용하면서 부세와 다름없이 운영됐다. 이 19세기 중에 폐단의 하나가 뭐야? 바로 삼정의 문란이지. 삼정의 문란이 당연히 이때 나와야지. 삼정의 문란. 삼정은 뭐야? 전정, 군정, 환곡을 말하는 거지. 이 중에서 가장 폐단이 심했던 게 뭐야? 환곡이죠. 환곡은 원래 무슨 제도야? 춘대 추납에 의한 빈민구제 제도잖아. 그래서 그걸 진율책이라고 한다고. 빈민구제 제도였으나 이게 이제 부패하면서 관리들이 이자로 고리대를 뜯는 바람에 폐단이 심했다. 그 얘기하는 거야 지금. 늘 홍경래난을 계기로 국가는 삼정 이정청을 설치하여 삼정의 개선 방안을 모색하였으며 각지의 사족들 또한 상소문을 해결. 이것도 자세히 읽으라 그랬지. 틀렸어요 이것도. 왜? 홍경래난을 계기로는 삼정 이정청이 나오면 안 되지. 삼정 이정청은 철종 때 임술밀란을 계기로 설치되는 거죠. 이거 틀린 거란 말이야. 삼정 이정청은 임술밀란 1860 임술밀란을 계기로. 1번도 기억도 틀렸단 말이야. 왜? 세도 가문이 장악한 곳이 어디냐고. 비변사, 이품 이상의 고위관료, 호조하고 선해청, 훈련도감 등 군영을 장악했다고. 근데 훈련도감이 벽파 세력에서 혁파되었다, 폐지되었다고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아니라고요.
그래서 훈련도감이 폐지된 때는 근대사에서 1881년에 이 별기군 서술될 때 그때 폐지되는 거야. 그래서 기역과 리을은 틀려서 물론 어려운데 아주 못 풀 거는 아니란 말이야 이게. 근데 기역과 리을은 틀렸어. 니은과 디귿만 맞습니다. 2번.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